야, 동영상 보. 오케이. 소리 시켜봐. 카메라 오래 시켜봐. 뭐죠? 뭐죠? 이게? 라이브 방송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은데. 갑자기 그 동영상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만한 애들만 받았는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아무나 못 보는 그런 영상. 걔네들이 찍고 뿌린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개 있었어요. 5개? 그 영상을 보기 전으로 돌아갈 순 없을까? 그날 밤만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뛴다는 한 남자. 진짜 그렇게 때린 걸 본 건 제 인생에서 진짜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제가 아는 남자애들 또래 일진들은 때려도 그렇게 안 때려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때렸길래요? 낯선 이로부터 받은 실시간 영상. 갑자기 친구가 야 이거 봐봐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누구를 때리는 영상이에요. 사람을 때린다고요?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다는데요. 가해자들을 촬영한 실제 영상입니다. 실제로 촬영한 영상이에요? 피해자 무릎을 꿇혀놓고 5명이서 앞뒤로 둘러싸가지고 발로 머리도 차고 담배로 지지자하고 이미 기절해서 쓰러져 있는데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뺨을 계속 때리고 또 다른 애가 올라와서 또 계속 뺨 때리고. 이거 진짜 무섭네요. 그 영상을 한두 명이 받은 게 아니랍니다. 걔네들이 그냥 자랑스럽게 지 친구 아니면 친한 선배들한테 막 보냈더라고요. 찍은 거를 막 오늘 얘 팼다면서. 5대1로 일어난 집단 폭행. 모두 15살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진짜 어리네요. 중학교 2학년이요? 근데 진짜 제가 신고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기절했는데 계속 때리니까 피해자가 정말 일어났는데 몸을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모르는 상황. 수소문 끝에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침착하게 잘 대처했네요. 그래도 너무 잘한 거예요. 고맙네요, 정말. 증거도 잘 수집해서 경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상가 옥상에서 시작된 집단 폭행. 뭐죠? 그런데 피해자를 찾은 곳은 전혀 뜻밖의 장소였다는데요. 옥상에서 4km 떨어진 공원 화장실에서 발견된 겁니다. 아이고. 처참한 몰골의 피해자. 급히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이야. 뇌출혈 증상까지 보였답니다. 뇌출혈까지요? 15살 아이들이 벌인 일이라고는 상상조차 힘든 잔혹한 행동들.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부모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처참하게 맞아가지고 눈이 엉망이고 버리고 완전히 너무 부었어. 제가 제 딸 얼굴을 못 알아봤습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나도 딸출이지만 정말 내가 내 심정 같으면은 도끼를 잘라보든지 뭐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세상에. 가족들은 수진이가 당한 끔찍한 집단 폭행이 예견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전에? 이거는 거의 뭐 보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손마다로 지가 보복 조치 당할 동안 알겠어요. 또래 친구들에게 3시간 넘게 끌려다니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이유는 뭘까? 동영상 내용 중에 뭐 조건 만남 돌리려고 했는데 피해자 얘가 누구한테 말했다. 4월 28일 날 조건 만남 하러 했는데 안 오고 그걸 경찰에 신고했다고. 그래서 폭행했습니다. 집단 폭행 열흘 전 가해자 3명과 수진이가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것 같아요. 조건 만남 해보지 않겠냐고 아니 싫다고 했었어요. 근데 계속 설득시키려고 했었어요. 수진이의 핸드폰을 빼앗고 집요하리만큼 성매매를 강요했답니다. 조건 만남 하라고? 15살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 날이 시험 치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가면 안 되냐고 물어봤었는데 안 보내줘서. 때마침 가게를 찾은 사장이 뭔가 수상한 모습을 목격합니다. 여학생이 라면을 결제 안 하고 먹는 게 딱 눈에 띄어서 가게에 가서 계산이 안 됐다고 하니까 묵묵부답으로 라면만 먹어요. 그때 여학생 한 명이 눈치를 보더니
절 보면서 입모양으로 도와주세요 해서 학생 잠시 나와보실래요 하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학생이 울면서 경찰에 신고해달라길래 마침 경찰차가 앞에 있어서 바로 신고했습니다. 바로 신고를 했구나. 제가 신고해서 도와준 학생이 보복으로 다쳤다는 소식에 많은 죄책감이 듭니다. 좋은 일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때 신고를 안 해줬으면 이 조건 만나면 오빠들 오고 있다. 그러면 얘는 그 애들한테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편의점 주인이 고마운 거지. 어쩌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학생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나는 처벌을 원한다 라고 진술을 하셨고 처벌 의사를 좀 더 명확하게 해라 하고 이제 기각을 시켰죠. 우리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처치를 안 했다 뭐 자꾸 이래 나오는데 할 수가 없어요. 무슨 근거로 합니까? 강제성이 없는데. 문제가 생겨서 왔고, 근데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 성매매 알선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쉽게 넘기는 문제로 치부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성매매 강요에 대한 처벌을 원했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틀 후 보복 폭행이 일어난 겁니다. 집단 폭행이 일어난 그날 밤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저녁 9시 45분경 엘리베이터에서 가해자 A양과 수진이 그리고 가해자 B양이 차례로 내립니다. 지금 옥상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로 지금 내리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저 때까지만 해도 사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잠시 바람을 쐬러 옥상에 갔다는 세 사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오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28일에 성매매를 강요했던 가해자 3명이 옥상을 찾은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곧이어 집단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얼굴 때리고 발로 차고 넘어뜨리거나 머리에 라이터로 불 이렇게 하고. 야, 일라. 왜 그러고 다니세요? 5명이 집단 폭행을 하면서 찍은 영상입니다. 아우, 어떡해. 약 2시간 후 다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가해자들. 이번엔 웬 남성들과 함께 내립니다. 이 남자들 누구예요? 손을 가렸어요. 뭔가 수상해요. 얼굴 가렸잖아요. 잠시 후 다시 1층으로 이동하는데요. 수진이와 가해자 A양, B양은 온데간데 없는 상황. 심하게 폭행당한 수진이를 계단으로 이동시킨 건데요. 걔네랑 계단으로 갔어요. 겨우 몸을 가누며 바깥으로 나온 저 수진이. 얼굴이 많이 부었네. 엄청 부었네 벌써. 저 때 사람들 눈에 띄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번엔 차에 태워 어디론가 차를 이동합니다. 핸드폰을 뺏겨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 목적지는 옥상에서 1.5km 떨어진 인근 눈이 아파트입니다. 안 보여서 어떤 아파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아파트에 갔었어요. 거기서도 폭행이 이루어졌어요? 네. 약 30여 분간 이어진 끔찍한 폭행. 뭔가 성에 차지 않은 듯 장소를 옮겨가며 폭행을 이어갑니다. 아우, 그만 좀 하지. 참. 인적이 드문 저수지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냥 주변에 나무 막대기 그런 게 있었는데 여자애들이 처음에 그렇게 다 때리고 남자들도 때렸어요. 이건 뭐. 그리고 담배빵도 했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악행. 막고 있을 때 갑자기 폰으로 경찰이 전화 와가지고 5명 가고 그 다음에 저희만 남아가지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 수진이를 데리고 공원 화장실을 찾은 가해자들.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친 수진이를 화장실에 가둬버립니다. 가둬버린다고? 왜 화장실에 가둬요? 화장실로 가서 신고 못하고 부기가 빠지도록 화장실에 거기서 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맞은 붓기 빠질 때까지 데리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도 참 너무 경악스럽지 않아요? 경찰들이 가니까 하여튼 그 애들이 그 경찰 보고도 엄청 욕을 하더라니까. 입에 담지도 못한 욕을 분명히 했답니다. 경찰들이 집중 들었거든. 경찰한테 너도 피해자처럼 되고 싶냐? 너도 저렇게 하면 되길래 말했대요. 경찰한테?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던 가해자들. 아, 진짜 겁이 없어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요? 폭행에 대한 죄책감은 정말 없는 걸까? 평소 학교 생활이 궁금해졌습니다. 1학년 때도 얘가 둘 다 학폭 3건, 2건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건 나기 전에 학교 며칠 전에 온 사이에 또 스님들한테 막 막말하고 덤벼가지고 저희들이 선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가 다니는 학교를 찾았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심사위원회를 한번 받았습니다. 6월달에. 지금까지 결석이 올해만 들었어요. 한 30 며칠 되거든요. 네. 작년까지는 그지 않았는데 올해 갑자기 좀 얘가. 확인 결과 가해자들 대부분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위기 청소년들. 막 술집 가고 상당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또 모텔 가가지고 친구들끼리 놀고 먹고 막 그러고 가출 같은 거는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애들이라 지내 나가고 싶을 때 나가서 한 며칠씩 안 들어오고 모텔에서 지내다가 집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갔다가 막 그런 애들이라. 가해자 C양과 E양에게 폭행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 지민이도 용기를 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도 피해 학생처럼 거기 있던 학생한테 맞았고 현재는 한 명을 20대 30대 정도. 뭐라고요? 아, 참.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그 충격으로 2달 넘게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1시간 동안 둘이서 엄청 쉬지도 계속 때려가지고 엄청 많았어요. 그 많이 맞았던 거는 3월쯤 있었고 그 전 거는 1월?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확인된 피해자만 8명. 야, 8명이요? 아, 저한테 처음에 조건 한 번 띄면은 안 때리겠다고. 제가 그냥 그럴 바에는 맞겠다. 솔직히 맞는 것보다 조건 만남이 더 나쁜 거잖아요. 돈 받고 남한테 몸을 바쳐다 준다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다은이가 집단 폭행을 당한 이유도 성매매를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막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들 많으면 막 눈물도 날 것 같고 어디서 튀어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많이 못 돌아다녔어요.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강제 전학까지 이제 원한다고 적으셨는데 출석정지 시골로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처벌이 어땠다고 생각해요? 많이 약했죠. 약하죠. 애가 어리면 어릴수록 처벌이 약하니까. 피해자들의 몸과 마음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아, 진짜 마음이 무너지네요. 지금 상황에는 이미 지마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문제이지. 화들은 뭐 손을 반짝해서 들어가다가 나와보면 또 그래 발길을 치고 다닐 건데. 법도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고 애들이 이런 법을 악용하는 거잖아요. 아, 우리는 이 나이가 어려서 처벌은 안 받을 거야. 분명히 그렇게 해서 한 행동일 겁니다. 수진이에게 끔찍한 고통을 준 가해자들. 그들의 입장은 어떨까? 먼저 운전을 했던 남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상황을 봤을 거 아니에요. 경찰관님한테 들어가서 그 사건 알게 됐고 태워달라서 태워준 것밖에 없는데 사건이 이렇게 있네요. 제작진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해자 K씨. 그를 만나봐야겠습니다. 할 말이 많아 보이긴 하네요. 왼쪽이 아버님이세요. 제가 두둔남의 아들이라서 두둔남인 게 아니라 얘 입장에서는 일단은 너무 꼬여 있더라고요. 기사는 너무 틀리게 나와 있으니까. 공동상해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는데요. 여자애가 연락이 와서 자기가 택시를 가는데 좀 태워줄 수 있냐. 뭐 연못에서 뭐 자기들 자주 논대요 여기서. 뭐 사진 찍고 논다고 하길래 좀 태워줄 수. 알았다, 그럼 태워줄게. 뭐 태워줬는데 좀만 기다려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차에 자는 버릇이 좀 심해가지고 폰을 만지다가 잠이 들었는데 시간을 딱 보니까 한두 시간이 흘러져 있더라고요. 차에 태워주기만 했지 폭행 사실을 전혀 몰랐고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가해자 K씨. 지금 맞은 애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영문도 모르고 그날에 다이를 또 처음 봤고
그래서 저는 뭐 네, 일단은 CCTV가 찍혔다는 그 죄로. CCTV에 대해 좀 민감한 편이세요? 네? 얼굴을 가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 아, 쪽팔려서 그랬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뭐냐면 저도 그걸 물어봤거든요. 네가 왜 15살을 만나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 애들 그 꼬맹이들만 이래 있으니까 지 나름대로 창피하고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거 했다 하더라고요. 창피해서 그랬다? 아이고 참. 저 가리잖아 지금 보면. 명백히 가리는데요. 때린 적 없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해요? 짜증나. 아, 완전 거짓말? 네. 거짓말이네요. 수진이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자신을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행동했는지. 이게 피해자는 평생 못 잊죠. 트라우마가 돼요 저게. 몇십 년 갑니다. 네. 폭행 사건 일주일 후 가해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자가 피해자를 때린 장소 있잖아요. 그쪽이 노래방이 있는 상가인데 오늘도 노래방을 누르고 왔던데요. 야 노래방요? 미안한 마음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가해자들을 만나서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혹시 올라오시다가 못 맞추셨으면 위 동사가 될 수도 있어요. 밀어보세요. 나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5분도 안 됐어요. 일주일 전 수진이가 집단 폭행을 당했던 바로 그 옥상입니다. 가해자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됐어요? 아, 없다. 아 간발의 차이로 놓친 제작진. CCTV 확인 결과 경찰 조사 중에도 가해자 2명이 노래방에 다녀갔습니다. 이게 폭행 사건 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야 노래를 하고 싶나?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걸까? 수차례 연락 끝에 가해자 중 일부를 만났습니다. 지난 28일 성매매를 강요하고 보복 폭행을 가한 가해자들. 그들이 인터뷰에 응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뉴스로는 조금 만나면 거절해서 때렸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때린 이유 그게 아니라 신고 내용이 저희가 그날 때리고 협박을 하고 폰을 뺏었다라고 신고를 당해서 억울해서. 아 정말. 성매매를 강요한 건 맞지만 때리고 협박한 건 아니랍니다. 좀 솔직히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뇌출까지 왔을까 욕먹을 만하다 해서. 그래서 엄마가 나중에 애 포항 오면 물골프 사가자고.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밖에 못 돌아다닐 정도로 커질 줄은 몰랐고 경찰도 저는 촉법이라서 저 빼고 다 들어가게 생겼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은 형사법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데요. 또래 학생들이 촉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때릴 때도 넌 촉법이니까 너가 때려, 너가 많이 때려라 이러면서 촉법이니까 큰 처벌 안 받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형을 무슨 차이지 이런 생각.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때론 법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다. 뉴스도 글씨 뜨고 청원 뜨고 집 주소 팔리고 SNS 계정 링크도 다 팔리고 가족에서 충격이 커서 사고 안 치려고. 아휴 참. 성매매를 강요했던 남성은 성매매 강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집단 폭행에 가담한 7명 중 6명은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 촉법 소년은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형사 미성년자 나이가 14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195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고 지금의 사회 문화에서 14세 미만인 아이들이 저질러 놓은 범죄는 1950년대와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1950년대에 만들어 놓은 형사 미성년자 14세를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고 더 전향적으로 간다면 나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이의 문제보다는 그가 범한 범죄의 죄질에 따라서 별개로 판단해야 된다.
그렇죠. 당연하죠. 범죄는 갈수록 흉포해지고 가해자는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겁니다.